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 증인 딱 3명만 부르겠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일단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계속 2월 26일이면 재판 끝낼 거야 이렇게 공언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요, 그 해당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선에 출마 못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의 효력만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일단 대선에 출마하는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다. 저 위헌법률 신청이. 이런 얘기를 주장했거든요.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얘기가 더 궁금해서요. 윤기천 부위원장님. 알려지기로는 증인이 한 10명 이상 정도 양쪽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3명만 채택했다. 그럼 항소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공언했던, 그러니까 재판부가 공언했던 바대로 재판을 신속히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 13명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2일, 19일 증인신문 기일을 2기일은 미리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그 2기일에 2명씩 증인신문을 하면 4명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줄여서 3명만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일 날 2명, 19일 날 1명. 그렇다고 재판부에서 이걸 뭐 성의 없는 심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미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듣거나 부분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또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1심 재판에서 아시다시피 2년 2개월 동안 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증인신문이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남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판단과 그렇죠.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사실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이것은 헌재로 사건이 일단 갑니다. 헌재 판단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재판이 정리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는 또 해당 법률 조항을 효력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헌재를 믿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세간의 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딱 3명만 채택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오늘 항소심 재판부 얘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다음 자막도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1심 출석 증인이나 이 경험 사실이 없는 증인들을 배제했다. 그러면서 딱 3명만 채택하고 증인당 이재명 대표 측이나 검찰의 신문은 딱 1시간 반씩. 그러니까 여기 달력에 보듯이 항소심 재판부가 못 박은 2월 말, 그러니까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은 무조건 진행하겠다. 속도 늦추지 않겠다. 제때제때 다 하겠다라는 걸 저기 보시면 다시 재확인한 셈이 됐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저희가 그 설 연휴 전에 했던 고 김문기 처장 동생의 증인은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마 검찰 측에서 그 김문기 씨의 그 동생분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지만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생분을 통해서 검찰이 입증하고자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이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뭐 지사를 뭐 수시로 독대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좀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자 했던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의 그 동생이라는 분이 진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게 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전문지술, 그러니까 들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진술하는 부분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전문지술은 또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증인 채택을 받아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가 뭐 증인에 대해서도 또 최소한으로 또 이 신청을 받아주고 또
재판 과정 자체를 좀 신속하게 하겠다, 또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프레임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증인은 딱 3명만 채택하고 핵심 증인만 나와서 2월 26일 안에 끝내고 그러면 3월에 항소심 판결도 내겠다 이러면 뭐 이런 걸 텐데 근데 위헌 심판이요, 김근식 교수님. 네. 이게 법적인 거 일단 다 떠나서 본인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 번 이거를 제청해서 그래서 당시 선고가 반년 정도 미뤄졌고 이런 부분을 두고 다 어차피 결론 나오고 합헌 나왔는데 이걸 또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꼼수다 뭐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식은 방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막강한 제1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방탄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재판에 임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갖고 있는 온갖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간을 끄는 작전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도 뭐 당연히 633 규정에 의해서 1심은 6개월 안에 하고 있는 훈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2년 2개월이 걸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막말로 만약에 진정으로 저게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2년 2개월을 끌었던 1심에서 했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정말 내가 억울하다. 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너무 강하다. 후보자들의 자유에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끌면서 질질 재판을 지연시켜 왔는데 그때 저는 저걸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안 하다가 1심에서 지금 징역형을 받았고 2심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본인의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출마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그 단 몇몇 프로의 가능성마저 봉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미 쓴 카드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다 각하를 했고 다 기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꺼내들었으니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정말 얼굴이 두껍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그 법률적인 꼼수를 써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눈에 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예. 대표의 저런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한심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민주당 뭐 이건태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지만 뭐 권성동 원내대표 조기 대선으로 죄악을 덮겠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 중에 뭐 기본소득 이런 거 할 거 아니라 기본 도덕이나 지켜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6년 전에 했던 똑같은 이 과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영배 재판관도 있고요. 이미선 재판관도 9명 모두 각하 결정.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합헌 얘기를 6년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질문을 그 윤기찬 부위원장 드릴게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그럼 언제 법원도 그걸 결론을 내준다는 겁니까? 그럼 뭐 기를 별도로 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증인 신문 기일을 저렇게 정하고 나서 26일 날 결심 의지를 재차 강조했던 부분은 예. 조만간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증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저 부분은 누차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 위헌이 나다라고 자체 판단한 이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예. 또 헌재에서도 수차례 또 이게 그 의견이 유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변경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겁니다. 예를 들면 5년이 지나거나 10년이 지나서 뭔가 같은 그 피선거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거나 또는 공직선거법에 그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 있다. 우리의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의사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예. 저 자체를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심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조금 더 헌재의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보면 당시에 각하 결정이 났던 게 있잖아요. 예. 당협위원장들에게 해서 그 부분은 실제 판단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기보다는 당협위원장들이 잠재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6년 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측에 손을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가타부터 말은 없었고 다만 증인을 딱 3명만 채택했다. 속도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권에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한폰 판례가 수차례 있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모든 행위가 다 그 선거법 위반의 판단 대상인 거냐. 꼬맹이 때 누구랑 싸운 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랑 짝사랑했던 거, 뭐 빵을 훔쳐먹거나 뭐 칸닝구를 했던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인생 진실 게임을 그 보여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게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으셨죠? 이재명 대표 육성을. 재판은 전혀 지연 안 되게 신속히 끝날 거다. 김준욱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뭐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행위들이 모두가 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결국 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해도 1차적인 판단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기각해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판부가 이것을 인용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도 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이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위헌성을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을 지연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헌법 소원을 내서 또 이것이 그 지연시키는 전략이거나 또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좀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2022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조기 대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본인이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김준욱 대변인께 재차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국민의힘만 이재명 대표 말 따라 행동 따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김부겸 전 총리도 뭐라 그랬냐면 정치 지도자라면 이거 법원 판단과 국민 믿고 가는 게 정도, 바른 길인데 마치 누군가가 봤을 때 꼼수 부리고 대선 때 뭐 권성동 원내대표 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죄악 덮기 위해 한 거 아니냐. 이거는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 김부겸 총리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예. 결국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짜놓은 그런 프레임들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중형입니다. 상당히 중형이고 선거 못 나오죠.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430억이 넘는 돈을 그럼요. 국가에 또 그 반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그 연결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로 뒤집어야 되는 그래서 충분한 방어권을 알겠습니다. 행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위헌 법률 신청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꼼수다 이런 식의 비판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여당만 제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뭐 목소리 다 걷어내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결론일 텐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위헌 심판 제청 기각을 요청했어요. 재판부는 그 기각 요청에 대해서 검토할 거라고 했고 맞습니다. 저거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증인은 딱 3명 채택,
26일에 결심 공판하겠다. 이것만 못을 박았습니다.